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덴버 너게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덴버 너게츠는 2년 연속 2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2023년 우승한 이후로 2024 시즌 미네소타 팀볼브즈에게 2라운드 3대4로 졌고요. 그리고 올 시즌 역시 2라운드에서 3대4로 졌습니다. 결국에는 주전에 대한 과부하를 메우지 못했고 니콜라 요키치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한 채 중간에 또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자, 덴버 24-25 시즌 서부 컨퍼런스 4위였습니다. 힘겹게 50승을 달성을 했고요. 승률 61%. 다만 2라운드 진출에 머물렀는데 2라운드에서 OKC에게 3승 4패로 패하면서 아쉽게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덴버 너게츠 7경기 총 124개의 실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2004년 뉴저지 네츠 이후에 NBA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턴오버가 많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뉴저지 네츠는 또 제이슨 키드 현 댈러스 감독이 이끌 때였고 또 요키치에 대한 과부하가 결국 또 이런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덴버의 시즌은 끝이 났습니다. 평균 득점도 전체 3위였고 어시스트 1위에다가 야투 성공률 1위, 야투 평균 성공 개수 1위, 3점 성공률 5위, 자유투 시도 개수 1위 여러 좋은 기록들이 있었지만 수비가 좋지 못했어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 지표는 오케이. 다만 주전들에 대한 과부하가 특히나 공격 쪽에 몰빵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덴버 이번 시즌은 마이클 말론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도 있었지만 애초에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니콜라 요키치가 쿨하게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2라운드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패했다. 졌으니까 우승할 수가 없었다. 기회는 있었는데 이기지를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패배에 만약은 없지 않냐.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아마도 당분간 맥주를 아주 많이 마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패배를 받아들이고 또 현재 덴버 너게츠가 처한 현실을 굉장히 좀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명백히 로스터에 깊이가 필요하다. 너무 오랫동안 뛰었고 클리퍼스 또 OKC 같은 좋은 팀을 상대하기가 어렵더라. 20경기, 30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들에게 좋은 활약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디애나, OKC, 미네소타처럼 선수 로테이션이 두껍고 벤치 멤버가 길게 뛰고 로스터가 상당히 탄탄한 팀들이 승리를 한다.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팀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딱 예를 들었던 OKC, 미네소타, 인디애나가 그렇죠. 자, OKC와 인디애나는 거의 10인 로테이션이고 미네소타는 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확고한 8인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뉴욕 닉스는 거의 7인 로테이션, 덴버도 거의 7인 로테이션 돌렸는데 7인과 8인의 차이도 큰 편이죠. 저기에 미네소타가 끼는 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보다는 훨씬 로스터가 두껍다 보니까 요키치가 덴버의 한계, 덴버가 처한 현실을 다른 팀들과 빗대어서 굉장히 저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요키치 너무 외로웠습니다. 24-25 시즌 팀 내 기록 정규 시즌을 살펴보면 출전 시간 1위, 득점 1위,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1위고요. 블락 3위, 야투 성공 개수, 시도 개수 1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많이 던지는 것도 피곤한 거야. 네, 그리고 야투 성공률 2위, 최소 10개 이상 시도한 선수 가운데 1위가 놀랍게도 크리스찬 브라운이었고요. 3점 시도, 그리고 성공 개수도 각각 3위였고 3점 성공률은 2위였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도 40분 이상 뛰었습니다. 출전 시간은 전체 2위였고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블락 전부 1위였고요. 야투 시도 개수, 성공 개수, 성공률 전체 1위, 3점 2위, 3점 성공률 전체 1위. 이게 여러분 긍정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네소타 시절의 케빈 가넷처럼 혹은 클리블랜드 일기 시절의 르브론 제임스처럼 각종 항목에서 한 선수가 독식하는 건 결국 그 선수에게 몰빵을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죠. 물론 요키치 개인에 대한 찬사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팀의 성공으로 이어지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키치는 정말 발바닥 땀나도록 뛰었지만 외로웠다. 정규 시즌 36.7분 뛰고 플레이오프 40분 뛴 이 거구가 진짜 이제 95년생이 됐잖아요. 30살이 넘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요키치가 혼자 농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옵션과 3옵션의 역할이 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말 머레이, 수비가 원래 안 좋은 선수죠. 그렇다면 공격에서 더 많은 몫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번 정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나배드였어요. 21.4득점에 어시스트 6개, 필드골 47.4%, 3점이 39.3%였으니까 올 NBA에 뽑히지도 못했고 올스타에 뽑힌 적도 없는 선수에게 200미를 주는 건 너무 과했다. 이런 평가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기록만 놓고 보자면 나쁘지 않다. 다만 저말 머레이의 이 대형 계약이 다음 시즌부터 적용된다는 게 문제죠. 플레이오프에서도 41.3분 뛰면서 팀 내 출전 시간 1위였고요. 21.8득점, 4.9 리바운드, 5.2 어시스트, 필드골 44, 3점 35.4%가 미친 듯이 부진한 건 아니지만 이 요키치가 가지고 있는 현재 파괴력, 지배력, 실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말 머레이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든지 혹은 다른 선수들처럼 수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수비가 약점인 선수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더욱 그렇고 팀 내 연봉 3위 마이클 포터 주니어. 자, 정규 시즌 활약은 괜찮았습니다. 18.2득점에 리바운드 7개, 2.1 어시스트. 물론 연간 40밀 받는 선수 치고는 이 성적이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드골 50, 3점 40%면 3옵션 치고 럭셔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몸값이 높긴 하지만 나배드였다. 자, 다만 플레이오프가 문제였습니다. 14경기 31.1분 뛰면서 9.1득점, 5.5 리바운드, 필드골 39.2%, 3점 34.3%. 결국 1라운드에서 입었던 왼쪽 어깨 부상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물론 쉴 수는 있었겠죠. 저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뛴 부분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터 주니어가 받고 있는 연봉, 팀 내 역할을 감안한다면 진짜 요키치가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옵션과 3옵션이 전부 다 공격 지향적인 선수인데 둘 다 기복이 심하고 수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고스란히 그 부담은 요키치의 수비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키치는 2년 연속 굉장히 힘겨운 플레이오프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덴버 너게츠의 연봉 현황을 한번 볼까요? 미친 듯이 갑갑합니다. 자, 24, 25 시즌은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25, 26 시즌 보시면 자, 요키치 55밀, 저말 머레이 46밀, 마이클 포터 주니어 38밀, 에런 고든 22밀입니다. 요 4명만 162밀이에요. 나머지가 보강이 될까요? 쉽지 않죠. 거기다가 켈빈 부스 단장이 완전 싸놓은 똥이 하나 있죠. 지크나지. 4년에 32밀 계약 맺고 니콜라 요키치와 연봉 구조가 같습니다. 27-28 시즌 때 플레이 옵션.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도 보장이 돼 있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다리오 샤리치 플레이 옵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옵트인 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또 5.3밀이라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잡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다음 시즌 때 이 4명만으로도 162밀인데 쫙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스찬 브라운의 계약이 26-27 시즌 때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키 스케일이 끝나요. 그 말인 즉슨 크리스찬 브라운과 또 페이튼 왓슨을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바로 다음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덴버 너게츠가 진지하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은 다음 시즌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이에 저말 머레이를 팔거나 아니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트레이드 매물로 좋은 선수를 데려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덴버 너게츠의 다음 시즌까지가 실질적으로 샐러리가 그나마 덜 터지는 해이고 26-27 때부터는 답 없습니다. 그쵸? 요키치 59밀 되고요. 저말 머레이 50밀, 포터 주니어 40밀에 에런 고든 31밀 되니까 26-27 시즌 내만 놓고 보면 얼마예요? 이 4명이 180밀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크리스찬 브라운이랑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27 때는 답이 없어요. 25-26 시즌 때가 덴버 너게츠가 이 로스터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키치, 머레이, 포터 주니어, 고든 넷으로만 162밀, 26-27 때는 180밀. 보강 수단이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드래프트 픽도 2025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시즌 때는 줄리안 스트로더, 페이튼 왓슨, 그 다음에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데이런 홈즈,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진짜 짜증나는 손가락이 돼버린 지크나지, 이런 연건들의 엄청난 스텝업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행히 크리스찬 브라운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발전 속도를 페이튼 왓슨과 줄리안 스트로더, 데이런 홈즈, 지크나지 이 4명 중에 최소 2명은 만들어내야 덴버 너게츠가 어느 정도의 두꺼운 로스터를 활용할 수 있지, 지금처럼
정규 시즌 때부터 주전 몰빵 가잖아요. 그러면 에런 고든처럼 햄스터지고 마지막 요키치처럼 헥헥거리면서 못 뛰는 그런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연봉이 주전 몰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덴버 너게츠가 직접 드래프트에서 뽑고 키운 저말 머레이, 니콜라 요키치,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게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지크나지를 비롯해서 켈빈 보스 단장이나 혹은 그 전에 팀 코넬리 단장이 굉장히 잘못했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특히 계약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덴버 너게츠의 셀러리는 30개 팀 가운데 가장 디자인이 좋지 않습니다. 갑갑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 브라운 어쩔 겁니까? 25, 26 시즌 끝나고 나서 루키 스케일 끝납니다. 루키 스케일 끝나면 연장 계약 맺어야죠. 그런데 안 잡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 이렇게나 잘했는데 필드골 성공률이 윙맨인데 팀 내 1위고 3점이 따박따박 받아먹는 샷 크리에이터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박따박 받아먹을 수 있는 슈터인데 그리고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안 잡을 겁니까? 당연히 잡아야죠. 자, 그런데 ESPN의 바비 막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는 연 30밀의 가치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바비 막스가 크리스찬 브라운의 몸값을 30밀로 잡은 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바비 막스는 셀러리 전문가고 브루클린 네츠에서 일한 적도 있는 아주 유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시장가 틀린 적도 있거든요. 클레이 탐슨도 틀렸고 클레이 탐슨이 시장 나오면 30밀 받는다 그랬는데 15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밀까지를 올라간다? 덴버 너게츠가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30밀까지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정가는 저는 20에서 25mm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5mm 되면 2627 시즌 셀러리 캡의 15%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14.7%니까 25mm면은 덴버 너게츠가 잡아야죠. 영건이고 그 다음에 위닝 마인드가 있고 우승 DNA가 있는 선수인데 대학교 때 우승하고 곧바로 드래프트 와서 덴버 너게츠에서 곧바로 우승했죠. 대학에서 NBA 2년 연속 우승한 선수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올 시즌 발전 속도를 보면 덴버의 미래로서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선수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키치 우승할 거 아니야? 요키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요키치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 받은 거 아니야? 요키치 없을 때 크리스찬 브라운의 기록을 살펴봤어요. 10경기 33.2분 뛰면서 15득점 4.3 리바운드 2.3 어시스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놀라운 점은 야투 효율이었어요. 10경기면요. 한 정규 시즌의 8분의 1입니다. 결코 샘플이 적지 않죠. 필드골 61.9%, 3점 40%,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9.4%였어요. 그러니까 요키치 없이 한 시즌 내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크리스찬 브라운은 기본적으로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BQ가 좋고 수비력이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 저점인 날에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25밀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디안드레 조던처럼 정말 눈을 지끈 감을 수밖에 없는 덴버의 상황이긴 합니다. 니콜라 요키치의 성향상 덴버에서 언해피 띄우거나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과했는데 에런 고든의 계약은 아주 염가입니다. 또 에런 고든이 덴버 너게츠에게 보여주고 있는 충성심도 어마어마하고 또 집에 체육관도 지을 정도로 덴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데 지금의 이 셀러리 마이클 포터 주니어 2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 요키치 3년 남았고요. 그리고 에런 고든과 저말 머레이 4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포터 주니어를 매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셀러리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포터 주니어의 계약을 잘라서 여러 롤 플레이어들을 데려오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왜냐? 덴버가 가지고 있는 에셋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 덴버 너게츠 구단 수뇌부의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과거에 마사 유지리 단장 그리고 가장 최근에 팀 코넬리 또 켈빈 부스까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도 있었지만 유능한 단장들이 또 팀의 위기를 잘 타게 했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덴버에 찾아온 위기를 또 어떤 식으로 잘 넘길 수 있을지 저희 조코피TV도 함께 소식을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덴버 너게츠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컨퍼런스 결승과 파이널 끝까지 저희 조코피TV 채널과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